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는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격국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자 합니다. 사주팔자를 공부하신 분 치고 격국용신을 모르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용신 찾아 산발리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무튼 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팔자를 주도하는 글자다. 그러니까 격이 일반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격이 사장님이라면 용은 직원이 되겠죠. 한 가정으로 볼 적에 아버지가 그 집안의 그 가장이 만약에 격이라면 나머지 가족들은 용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 팔자 속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일간이 간목일 때 우리 저 격국을 볼 때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비견이나 겁재는 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거죠.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견이나 겁재도 격이 있고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일간일 때 묘월이나 인월색이라면 녹격이 됐든 겁재격이 됐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적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묘월의 간목이든 인월의 간목이든 이 월을 가지고 격을 잡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로 잡는 게 아니라 글자, 월지 안에 들어있는 천간의 글자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다시 말하면 격이라는 건 천간의 글자지 주지의 글자로 잡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월이라면 인중의 간목이, 만약에 묘월이라면 묘 중에 을목이 격이 되는 거지 묘나 인의 글자가 격이 되는 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격이라는 것은 천간의 글자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그럼 또 지지를 갖고 또 우리가 국을 잡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지를 갖고 국을 잡을 적에는 지지의 세 글자가 모여서 다시 말하면 화국이라면 인오술구 또는 수국이라면 신자진 수국을 이룰 이 삼합의 글자 세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국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삼합에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합국이 있고 하나는 삼합국이 있는데 방합은 인묘진 이렇게 또 신유술 이렇게 세 글자가 지지가 모여서 국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예외가 항상 또 있게 말입니다. 이렇게 천간의 글자도 아니고 지지의 글자도 아닌 지지 한 글자 가지고도 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든다면 자월의 임수라든지 오월의 병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월의 임수, 오월의 병화, 이건 엄격히 따지면 겁재죠.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 지지 한 글자 가지고 격을 잡을 정도로 힘이 확강하기 때문에 이걸 양격이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 양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양격이라는 건 엄격히 따지면 겁재입니다. 여기 자월의 임수라든지 오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겁재입니다. 근데 왜 이걸 양인이라고 하느냐? 양이라는 게 겁재격은 그 기능에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언쟁을 벌일 때도 있죠. 의사가 달라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논쟁할 때도 있는데 그 논쟁의 대상자가 만약에 양격이라면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결말을 나지 않으면서 심지어 심하게 되면 주먹도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말밖에 아무도 없어요. 양인격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한 가지를 우리가 든다면 고집이 엄청 셉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고집이 센 걸 뭐라 할까? 소고집이라 그러죠. 쇠고집이다. 그런데 쇠고집은 양인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유할 적에 뭐라고 비유하냐면 개미 허리에 애알탄띠다. 애알탄띠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군대 생활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애알탄띠가 뭔지 아는데 아무튼 그 양격하고 겁제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자기 고집이 엄청 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양격을 있는 사람하고는 가급적이면 대화를 깊이 한 것이 좋다. 그런데 왜 양인격하게 되면 좌월의 임수라든지 또는 사월의 병화만 얘기할까? 예를 들면 그 사월의 정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해월의 개수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좌월의 임수하고 오월의 병화만 얘기할까? 그 천간의 글자가 이미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이죠. 또 오월의 병화도 병화라는 글자가 양의 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해월이나 그 개수라든지 정화는 음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 좌오사해는 팔자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양이나 음이나 이렇게 부릅니다만 팔자 속에 들어가면 음양이 바뀌어지는 글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라는 글자는 바깥에 있을 적에 팔자 속에 들어가지 않을 적에는 자라는 글자는 양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팔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는 양의 글자가 아니고 음의 글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좌오사해는 모두 네 글자가 다 똑같습니다. 바깥의 팔자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성분이 있는데 팔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음양이 바꿔집니다. 이래서 네 글자는 음양이 호환되는 글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인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겁제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겁제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이제 팔자 공부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겁제는 내 것을 빼앗긴다 뜻이죠. 빼앗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겁제하게 되면 빼앗기는 거, 내 재물을 빼앗긴다는 뜻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생활하고 이렇게 용어의 차이라든지 뜻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제라는 것은 내 걸 빼앗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빼앗길 게 있어야 빼앗기죠. 아무리 누가 빼앗어 갈래도 빼앗길 게 없으면 뺏길 것도 없죠. 그런데 그래서 겁제라는 것은 빼앗긴다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도 겁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선잔치에다가 재물을 기부했다. 재산을 누구에게 줬다. 물건을 누구에게 줬다. 내가 누구에게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것이 우리 팔자학에서는 전부 다 겁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겁제하면 내 돈을 누가 뺏어간 것만 겁제라고 얘기하죠. 내 의사에 관계없이 뭘 줬느냐, 내 것이 뭐가 나갔느냐, 내가 줬든지 뺏겼든지 내 물건이 나가게 되면 돈이 됐든지 육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나가면 겁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기부하는 것도 겁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이 이런 게 있죠. 속담이 아니고
우리 보통 그 팔자 볼 때 자식 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자식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걸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식이 재벌가에 큰 돈을 갖고 있어도 부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자식의 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저 가서 일용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거는 자식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식이 잘된 거와 덕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뭘 갖다 줬느냐? 내 걸 보고 뺏어갔느냐? 겁재라고 하는 것은 뺏어간 것만 겁재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준 것도 나한테서 나갔기 때문에 겁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팔자를 보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사주팔자에서 겁재라는 글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명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명은 겁재의 격인데도 불구하고 재물도 많이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하게 되면 무조건 내 걸 빼앗긴다는 생각만 갖지 말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겁재의 뜻은 내 걸 빼앗기도 해요. 또 내 것을 주는 것도, 봉사활동하는 것도, 재물을 남에게 기부하는 것도 전부 다 겁재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